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무겁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55, 흔히들 말하는 지천명을 지나 이순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그저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는 분명한 운의 흐름이 있더군요.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이 나이에 무슨 운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생의 참된 운은 55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40년, 50년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을 보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운명을 등지게 만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100살 넘게 살면서 수많은 제자와 친구 그리고 이웃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90세가 되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는 반면 어떤 이는 60세만 되어도 벌써 생기를 잃고 외로움과 빈곤의 그늘로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보내는 운명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라거나 내 젊은 시절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누군가 새로운 것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건 안 돼, 내가 해봐서 알아라며 손사래부터 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운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강단에 서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불운이 깃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55세는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스스로를 다 아는 사람 혹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정신적 노화가 급격히 찾아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세대는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세웠지요. 그러다 보니 내 경험이 곧 정답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독선으로 변하는 순간 운명은 당신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운문이라는 글자는 움직일 운자를 씁니다. 즉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에는 운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닐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에서 배우고 새로운 책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마음이 유연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듯이 고집으로 뭉친 마음에는 새로운 기회나 인연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나요? 그것은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벽이 너무 높고 단단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는 당신의 노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55세 이후에 운을 되살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과거의 영광과 상처를 모두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떠나려던 운명이 다시 당신의 어깨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본 노학자가 당신에게 건네는 생명과도 같은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저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먼저 어둠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호가 마음의 다짐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보니 그 사람의 노년이 평온할지 아니면 고통스러울지는 그 사람의 입술 모양과 평소 쓰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더군요. 55을 넘어서며 운명이 당신을 떠나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는 바로 자신의 입에서 불평과 비난 그리고 과거의 회한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참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에너지고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내뿜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의 습관에 빠지곤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은 들리지 않는 화살이 되어 당신의 남은 복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립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남에 대한 험담과 자식에 대한 타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권위가 생기고 아랫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평가하는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순간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덕의 두 개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 당신의 운과 복이 속절없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 친구는 젊은 시절 아주 유능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가까워지면서 입만 열면 세상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내와 자식들의 부족함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조언이고 정의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 주변에는 사람이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운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타고 오는 법인데 스스로 입으로 그 인연의 다리를 다 끊어버린 셈입니다. 55세 이후에 운을 다시 붙잡고 싶다면 가장 먼저 침묵의 미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데서 나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대신 그렇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공감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혹은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적다고 해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정말로 가난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내립니다. 비록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직 나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떠나려던 운명도 다시 발길을 돌려 찾아오는 법입니다. 제가 100세를 살며 깨달은 또 다른 사실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당신의 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은 당신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새겨 넣습니다. 사람들은 밝고 환한 사람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것이 바로 운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차라리 차 한 잔을 마시며 속으로 삼키십시오. 55 이후의 삶은 말의 농사를 짓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심은 그 말의 씨앗이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노년을 풍요로운 숲으로 만들지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지 결정할 것입니다. 운명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혀끝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디 그 귀한 운명을 험한 말로 내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5을 넘어 노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감지해야 할 마지막 신호는 바로 우리의 주변 환경과 자기 관리의 부재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삶의 이치는 참으로 정직합니다. 운명이라는 손님은 밝고 깨끗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씻는 것이 귀찮아지고 입고 있는 옷에 얼룩이 묻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안 구석구석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먹으면 다 귀찮은 법이지 누가 나를 본다고 꾸미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선비 정신 중에는 거경지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경건히 한다는 뜻이지요. 왜 우리 조상들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원매무새를 바로잡았을까요? 그것은 나의 겉모습이 곧 나의 내면을 담는 그릇이며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늘의 복이 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떠나는 사람의 집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창틀에는 먼지가 쌓여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된 에너지가 그 집안의 운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55세 이후의 삶은 비움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들, 과거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며 버리지 못한 낡은 서류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서린 편지들, 이런 것들을 껴안고 사는 것은 죽은 에너지를 등에 업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비록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날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존중의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여전히 삶을 사랑한다라는 무언의 선언이지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어떤 운명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또한 55 이후에는 고독을 대하는 자세가 운명을 가릅니다.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지루해하거나 괴로워하며 그 시간을 텔레비전이나 의미 없는 소음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사색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정갈하게 청소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십시오. 정돈된 환경에서 나오는 맑은 정신이 곧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간혹 사기를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의욕을 잃은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낡은 이불을 빨고 구멍난 양말을 버리십시오.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공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는 신선한 공기가 감돌고 그 공기는 당신의 폐를 거쳐 맑은 생각으로 환치됩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을 중시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 아니라 나 자신 앞에 당당한 기품입니다. 기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자신을 정성껏 보살피고 주변을 정돈하며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태도에서 배어 나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눈빛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어깨는 구부정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방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낡은 물건을 버리고 창문을 열고 자신을 위해 정갈한 옷 한 벌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멀어지던 운명은 다시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의 삶을 통해 확인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운의 법칙입니다. 55 이후 떠나가는 운명을 붙잡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과 관계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보니 운이 나빠질 때는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고 운이 좋아질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더군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여러분이 운명을 극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묵은 감정의 부채를 청산하십시오. 55세가 되면 가슴 속에 응어리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간의 재산 다툼, 믿었던 친구의 배신, 혹은 나를 무시했던 누군가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들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당신의 운은 결코 깨어나지 못합니다. 미움은 독을 품은 항아리와 같아서 결국 그 항아리를 들고 있는 당신의 손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며 가슴속 응어리를 비워내십시오. 당신의 마음 공간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허허 하고 한번 웃고 넘기십시오. 그 웃음 한 번이 천냥빛보다 무거운 불운을 쫓아내는 강력한 테마사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가려 사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정진에 약해서 싫은 소리 못하고 인연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5 이후에는 나를 갉아먹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자는 무부력이자 무유부르지저라 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과 멀어지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운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인맥을 넓히기보다 깊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기운은 맑아지고 운의 흐름은 바뀝니다. 셋째로, 사소한 무례함에 대처하는 품격을 기르십시오. 나이가 들면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신의 운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위엄은 침묵과 미소에서 나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긍휼히 여기며 조용히 자리를 피하십시오. 당신이 품격을 지킬 때 당신의 운명 또한 고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운은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공부란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인문학 서적을 읽고 명상을 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강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뇌가 깨어있으면 신체의 세포도 활성화되고 생기가 도는 몸에는 자연스럽게 행운이 깃듭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다려입고 거친 음식이라도 정성껏 차려 드십시오. 자신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나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55세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돈시기일 뿐입니다. 남은 절반의 레이스를 축복 속에서 완주할지 고통 속에서 절뚝거릴지는 오늘 당신이 버리기로 마음먹은 그 해로운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을 정돈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5 이후 운명이 떠나가는 신호와 그것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단 하나의 진리를 모른다면 운은 잠시 머물다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 진리란 바로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복이 되는 신비로운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니 인생의 행복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더군요. 전반전의 행복은 내가 남보다 앞서고 더 많이 소유하며 내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채움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55을 넘어서며 만나는 후반전의 행복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때부터의 운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따뜻하게 나누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노년의 황금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노년층은 종종 대접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곤 합니다. 내가 평생을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가득 차면은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되고 운명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를 고민하는 어른에게는 천지신명이 감동하여 복을 내립니다. 운이 좋은 노년은 얼굴에 자애로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 자애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감사와 기도에서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그릇의 온기에 감사하며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조차 나를 깨우쳐준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병마빙모도 쉽게 침범하지 못하고 가난의 기운도 멀리 달아납니다. 여러분, 55세 이후의 삶을 세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완성을 향한 고귀한 여정입니다. 나무도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어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듯이 인간의 삶 또한 주름진 얼굴에 지혜의 미소가 번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것이 저를 100세 넘게 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자 최고의 운관리법이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나에 갇혀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자신의 복을 깎아먹지도 마십시오. 대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변을 더 넓게 포용하십시오. 떠나려던 운명을 붙잡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것,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유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진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저 김영석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100세가 넘어서도 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운명의 파도를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밝은 빛으로 걸어 나올 때 온 우주는 당신의 남은 길에 평안과 복락의 카펫을 깔아줄 것입니다.